안녕하세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츠입니다. YG에서 2NE1을 재결합시켜서 10월부터 콘서트 활동을 돌린다는 이제 소식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기대를 하시는 팬분들도 있고, 2NE1이 해체됐을 때 당시를 떠올리면서 YG를 비난하는 분들도 있고, 일단 요즘 엔터계는 주식 투자를 한 분들이 많으니까 어쨌든 어떻게 될지 그걸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그냥 일반 대중들은 뭐 투애니원 지금 다시 복귀시켜서 뭐 의미가 있나? 뭐 이런 반응들이 있어요. 특히 그런 지금 투애니원이 다시 나와서 잘 될 가능성 없다는 전망을 내놓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현재 YG 매출이 박살나서 급하게 복귀시켰다. 그리고 멤버들이 40대라서 이제 추억팔이인데 지속성이 있을까? 심지어 어떤 분은 댓글에서 2NE1이 다시 나와서 잘 될 확률은 잭스키스가 컴백해서 BTS 잡을 가능성보다 낮을 겁니다. 아주 원색적인 이야기까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2NE1 이야기를 소스로 카라도 재결합해서 컴백을 했고, 이런 분위기와 해외에서 K-pop 팬들의 이런 예전 1세대, 2세대를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좀 전달을 해볼까 하고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 이게 뭐 잘 된다 안 된다는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국에서 뭐 이 투애니원이 재결합해서 나와서 뭐 스트리밍 차트 1위를 한다거나 그런 기대를 하는 분들은 적을 거예요. 가능성도 낮을 거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잘 안 된다는 것일까? 잘 된다는 기준에 따라서 평가가 다를 텐데, 저는 YG가 지금 투애니원을 복귀시키고 10월부터 바로 콘서트를 돌린다는 거는 당장 YG의 수익에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전체적인 K-팝을 좋아하는 이제 해외 팬들의 분위기와도 맞물려 있고, 거기에 이제 투애니원이 가지고 있는 힘도 있는 거거든요. 그 두 개를 섞으면은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인데, 먼저 일단은 그 투애니원은 당시에 뭐 남자는 빅뱅, 여자는 투애니원, 둘 다 이제 YG의 아이콘이었는데 그냥 K-팝의 아이콘이었고, 그런 2세대에서 3세대로 넘어가기 전 2세대, 2.5세대 요때 그냥 고트였죠. K-팝의 고트. 빅뱅도 그랬지만 투애니원이 데뷔 때부터 엄청나게 인기를 얻고, 그리고 활동 기간이 한 5년 정도 됐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동안 계속 미친 듯이 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당시에 K-팝을 세계에 알리는 것도, 그리고 이 YG라는 회사의 색깔을 만드는 데에도, 그 형성하는 데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 서양에서도 반응이 좋았던 팀이에요. 지금도 빌보드 차트에 역대 랭크인한, 빌보드 100에 랭크인한 K-팝 팀들을 이렇게 보면은 예전에 원더걸스 있고 뭐 싸이 있고 있는데, 그 뒤에 이제 당연히 BTS가 있고 블랙핑크가 있는데, 그 중간에 이제 투애니원 멤버들 솔로 음악들이 굉장히 높은 순위에 되게 앞서서 랭크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양에서도 먹히는 팀이었다. 근데 이 팀이 그 당시에는 K-팝이 해외에서, 특히 서양에서 이렇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없었고, 그럴 만한 이 한국 제작자나 회사들의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투애니원은 어떻게 보면은 한창 잘 나가고 있을 때 활동 종료가 돼버렸고, 아마도 YG는 이미 대체하는 팀도 준비가 돼 있고, 그 당시에는 더 돈을 많이 버는 여러 팀들이 YG에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YG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회사들이 아이돌 팀이 보통 몇 년 활동하면은 지속성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잘 나가도 그 이후에 데리고 있지 않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활동 종료가 됐는데, 근데 이제 그 이후에 K-팝이 굉장히 글로벌화되고 특히 서양에서도 팬이 많이 생기면서 이 팬들이 그 당시 핫했던 BTS로 들어왔던 뭐 블랙핑크로 들어왔던 K-팝 팬들이 BTS랑 블랙핑크 그 당시에 활동하는 팀들도 보지만 K-팝 역사를 공부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1세대부터 2세대, 3세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팀들은 활동 종료가 끝나고 해체된 한참 후에 서양에서는 계속 인기를 얻고 점점 인기가 늘어만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중심에 있었던 소녀시대, 이런 투애니원, 당연히 빅뱅, 뭐 동방신기라던가, 그리고 한국에서는 인기가 많이 죽은 트와이스도 해외에서 더 잘 된 이유가, 그 친구들은 서양의 팬들이 트와이스 데뷔 때부터 지금 다시 따라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트와이스 초기에 보고 좋아했던 그 모습을 지금 그 친구들은 지금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팀들이 인기가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 아시아 쪽, 동남아시아 쪽 시장에는 더 이전에 1세대들도 지금 인기를 많이 얻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최근이 아니라 한 2년, 3년 전부터 오히려 1세대, 그러니까 뭐 H.O.T, SES, 뭐 핑클이라던가 신화까지. 그래서 저한테 이제 제가 해외에서 뭐 태국이나 이런데 일하러 다닐 때 베트남이나 그 친구들은 저한테 그런 뭐 베이비복스 얘기도 하기도 하고 오히려 1세대, 2세대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팀들이 인기를 얻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지금 전 세계가 숏폼 챌린지, 거기 안에서 댄스 챌린지, 포인트 안무 챌린지가 굉장히 인기가 있고 그거를 그냥 보고 즐기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따라해서 내가 참여자가 되고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게 댄스 챌린지의 핵심 포인트거든요. 거기서 지금 우리나라의 4세대, 5세대의 어려운 안무들을 따라하기는 어렵잖아요. 일반 이용자들까지도.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오히려 예전 곡들, 예전 그런 2세대, 3세대의 포인트 안무들이 역주행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트와이스가 되게 장점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는 당연히 카라도 그렇고 뭐 소녀시대도 그렇고.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어쨌든 K-팝에서도 한국에서도 뭐 레트로 하지만 해외 K-팝 팬분들도 레트로 그런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생기고 있고 한국에서 이런 1세대, 2세대 아이돌을 그리워하는 것보다 더 많은 분들이 해외에 있다. 그게 지역마다 다르지만. 근데 문제는 그러면은 요즘 그런 팀을 내고 그런 곡을 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지금 한국에서 현재 제작 환경은 다 미국에서 성공을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게 뭐 수익적인 측면도 도움되지만 어쨌든 미국에서 성공했다는 게 다른 나라에 활동할 때 굉장히 파급력이 크거든요. 지금 굉장히 심한 경쟁 상황이니까 지금 아이돌이 미국에서 성공했다는 게 뭐 일본이든 한국이든 다른 나라에도 인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단 미국 현지에서 성공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미국 현지에서는 음악은 굉장히 빠르고 비트 중심의 빠르게 트렌드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곡을 내다 보니까 이런 한국 1세대, 2세대의 레트로 향수의 곡을 도전해보기가 어려운 거죠. 이게 인기 있는 뭐 동남아 지역이라든가 그런 지역들이 있어도 일단 미국에서 성공했다는 그런 타이틀, 후광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K-팝이 성장하고 인기가 얻을수록 지금 활동 안 하고 있는 이런 팀들의 예전 뮤직비디오 뷰수도 더 올라가고 심지어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도 증가를 해요. 그래서 2NE1이 2015년, 16년 거의 10년 전에 활동을 중지했는데 제가 알기로 오히려 그 이후에 유튜브 구독자 수가 되게 많이 증가를 해서 2020년도에 구독자도 500만 명이 넘고 막 그랬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활동 끝나고 안 하는데도 그 이후에 유튜브 조회수도 늘 뿐만 아니라 구독자 수까지 많이 증가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팀들이 나와서 그냥 바로 즉각적으로 콘서트를 하면은 오히려 지금 활동하고 있는 팀들은 이제까지도 콘서트를 봐왔고 계속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반면에 이들은 예전 활동 영상들로만 봐왔는데 콘서트를 한다? 한 번은 가보고 싶은 거죠. 해외에서 팬들이. 그리고 지금 워낙 K-팝의 글로벌 공연 시장이 커졌기 때문에 공연에서 즉각적인 수익을 땡겨오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카라도 재결합해서 잘한 거고 저는 이제 멤버들의 문제만 없었으면 되게 많은 팀들이 재결합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2세대에서 3세대. 예를 들어 티아라 같은 팀은 지금 재결합해서 홍보 좀 하면은 콘서트 충분히 해외에서 돌릴 수 있는 팀인데 그러니까 그 외에도 여러 팀들이 멤버들의 문제만 없었으면 일단 콘서트로는 수익을 바로 얻을 수 있는 팀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다. 그래서 음원 수익은 뭐 신곡을 내도 잘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사람들이 관심 있어서 유명한 팀이니까 좀 들을 테고. 근데 일단 콘서트를 돌리면서 저는 그 결과 수치가 수익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잘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YG 이제 다른 팀들 중에서는 트레저가 일본에서 수익을 내고 있는 거 외에는 다른 돌파구가 없는 상태에서 어쨌든 2NE1을 다시 활동시키는 거는 좋은 선택이고 사실 YG는 그때 GD를 붙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국 못 붙잡았잖아요. 그리고는 지금 뭐 멀리 서로 간 것 같은데 그때 GD를 붙잡고 빅뱅을 지금 타이밍 정도에 다시 데뷔시켜서 콘서트를 돌리고 싶었겠죠. 빅뱅이 훨씬 콘서트 수익이 높았을 테니까. 근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는 거죠. 그것보다도 YG는 이런 제작, 기획 이쪽에 그 프로듀싱 체계를 얼마나 잘 정리를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테디님이
더 블랙 레이블 자기 회사 차려서 나갔는데 최근에 더 블랙 레이블이 참여한 아일랜드 2를 보면은 건재하거든요. 곡 잘 만들거든요. 애초에 곡을 잘 만드냐 못 만드냐를 떠나서 그것보다 중요한 건 좋은 곡을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빨리 해결돼야 될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어쨌든 베이비몬스터가 잠재력은 큰 팀이긴 해요. 이제 계속 이제 JYP의 그 엠믹스랑 비교를 하거든요. 엠믹스도 워낙 잘하는 애들이고 멤버들도 좋은 멤버들인데 거기다가 예능에서까지 터졌는데 곡은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생각보단. 근데 베이비몬스터도 좋은 멤버들, 실력도 좋고 멤버들 캐릭터도 잘 되고 있는데 기대만큼 안 되고 있으니까 두 팀이 좀 비교가 되고 있는데, 이런 팀들이 뭐 언제든 다시 치고 올라갈 기반은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결국 이제 프로듀서의 힘이 중요하겠죠. 트웨니원 신곡은 기념으로 그래도 그 더 블랙 레이블에서 한 곡 써주는 것도 K-팝을 위해서는 좀 좋은 이벤트가 될 것 같은데, 요즘 트웨니원이 재결합을 하면서 좋은 활동을 했으면 좋겠고, 그걸 통해서 다른 팀들도 재결합을 해서 활동하는 많은 팀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또 K-팝의 저변을 넓히는 또 한 가지 방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